공수처가요.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제 여당과 공수처가 교감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당의 당대표가 여권 실세가 공수처에다가 누구를 구속하고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에 이거 빨리 구속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국민의힘 경선의 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 태도에 대해서 네, 선거 개입 아닙니까?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것은 입장 밝히시기가 좀 애매하십니까? 예, 입장 밝힐게. 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좀 묻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의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할 때는 수사고 자기가 수사를 받으면 정치 공작이란가 말한 것처럼 내로남불적 사고로 보여지고요. 공수처에서는 직원 이름 하나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야당에서 공수처와 여권의 교감설을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녹취록도 다 나왔는데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소환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빨리 김웅과 손준성을 소환해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손준성, 김웅 빨리빨리 소환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본격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이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만 되면 더 정치적 논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점 화면을 볼까요? 송 대표의 말, 그리고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물론 뭐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야당에서는 이게 너무 시점이 공교로운 거 아니냐. 그래서 교감설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제 우리가 토론할 때 그 팀의 방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바로 그 피의자 변호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손준성 검사한테는 전날 알려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방어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안하다. 그게 팀의 방침이라. 물론 이제 공수처에서는 그 자체를 이제 뭐 부인하게 했습니다만 그 팀이라는 그럼 그 범위에 우리는 이제 공수처 지도부를 또는 이제 수사하는 검사들을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여당 인사들이 포함된 건가? 그런 의심을 한 번은 야당에서는 적어도 해볼 수 있을 만큼 한마디 하면은 체포영장하고 한마디 하면은 소환 빨리 하라는 그 문자 보내고 또 한마디 하면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공수처와 여당이 같이 가는 거 아닌가? 팀으로서 협의는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의 수사 방향과 여권이 원하는 수사 방향은 같이 가는구나.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또 없는 이유는 송영길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그 박주민 TF 팀장이죠. 뭐 이른바 고발사주. 예. 지난 26일 날 구속영장 청구한 날 구속영장이 발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그 법원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과연 사법부에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만 여권이 총동원돼서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또 공수처는 또 공교롭게도 여권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공수처의 수사 능력은 물론이고 검찰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까지 의심받으니까 법조계 내에서도 과연 그 공수처의 존립의 이유가 뭔가 이에 대한 회의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잠시 공수처의 수사 능력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손준성 검사 영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그런데 여기 성명불상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런데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공모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김현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공백이 많은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시작부터 따지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을 때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 독립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공수처에는 다 몰아주고 동시에는 또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다 검찰 출신 지원자들이 후보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판사들도 당연히 법률 전문가이고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지만은 예. 수사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법률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고 또 뭐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또 심지어 참고인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장부터 비롯해가지고 다 깔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자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수사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그 공백이 많은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장을 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당연히 이게 법원에서 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명불상이라고 저렇게 공란이 많은 영장은 꽤 이례적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드물게 사실은 뭐 그 누군가와 행위한 건 분명하지만은 그 사람이 특정은 되지 않을 때는 성명불상의 그 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저렇게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 조사가 있었어야 되겠죠. 제가 뭐 모든 기록을 보지는 못하니까 모르겠지만은 저 제3자에게도 뭐 그 어떤 행위가 있었다 그런 자료조차도 아마 없었기 때문에 영장 기각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김 교수님, 처음에는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관영차로 뭐 황제 에스코트노라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손준성 검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할 때는 여러 것들이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이게 수사력이 근본적으로 부실한 거 아니냐. 공수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송영길 여당 대표랑 공수처가 이렇게 교감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기각이 안 되게 수사를 했어야죠. 기각이 안 되게 공소장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기각이 됨으로 해서 수사를 오히려 난관에 빠뜨렸죠. 거기다 그 피해는 대부분 누가 받습니까? 사실상 여당이 받는 거거든요. 교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교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저는 뭐 공수처의 어떤 역량 부족 그리고 저렇게 성명불상이라는 어떤 칸을 남겨두고 공소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바라보는 이 영장을 이제 해주는 이 처리해주는 그 재판부 판사들이 사실상 그 공소장을 신뢰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 더 충실하게 수사를 하고 특히나 지금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조사도 없이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이렇게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더 상황을 어렵게 지금 공수처가 꼬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예. 글쎄요. 여러 면에서 체면을 구긴 공수처 수사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글쎄요. 서울시 움직임 하나가 있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